지금부터 문재인 좌파 정권에서 희망이라고는 눈꼽만큼도 없는 절망 속에 복장 터지는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진중권 씨는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민주당의 새당헌 제1조 내가 하면 로맨스고 내가 하면 불륜이라고 적으며 당시 문재인이 새정치민주연합 당대표 시절 만든 당 소속 선출직 공직자가 부정부패 사건 등 중대한 잘못으로 그 직위를 상실해 재보궐선거를 실시하게 된 경우 해당 선거구의 후보자를 추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한 민주당 당헌 96조 2항을 계무시하고 서울, 부산시장 보궐선거 공천 여부를 결정할 당헌 개정 전당원 투표를 진행하기로 한 것을 비꼬았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모두의 예상대로 민주당이 내년 4월 서울시장과 부산시장 보궐선거의 후보를 내기 위해 당헌 개정 여부를 당원들에게 물은 결과 민주당 당원 응답자의 86%가 찬성 의견을 냈습니다. 애초부터 민주당이 이걸 노린 거죠. 이처럼 양심은 전당포에 저당자 펴놓았는지 하는 짓거리마다 잔대가리 꼼수뿐입니다. 이에 김웅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울산시장 선거 개입이나 드루킹은 헌정 파괴 행위지만 일부 세력의 범죄였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당원 첨부를 공범으로 올가매는 짓거리입니다. 그때그때마다 편한 대로 바꾸는 엿장수 당헌 당규라면 이미 정당이 아닌 겁니다라고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 역시 2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이 내년 서울, 부산시장 보궐선거의 후보를 내기로 한 것에 대해 민주당이 내년 보궐선거에 기어이 후보를 내겠다면 두 가지 조건이 있다며 국민 세금으로 충당되는 선거비용 838억 원 전액을 내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낙연 대표 등 지도부가 박원순, 오거돈 두 사람의 성범죄에 대해 광화문 광장에서 석고대죄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안철수 대표는 선거 공천을 결정한 민주당의 전당원 투표에 대해서는 중국집 사장님들 모셔놓고 중식과 일식 중 뭐가 낫냐고 물어보는 것이라며 범죄자가 셀프 재판에서 스스로 무죄를 선고하는 꼴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당선자의 중대범죄로 인한 재보궐선거의 경우 원인 제공 정당의 공직 후보 추천을 당헌이 아니라 법률로 원천 봉쇄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일본 산케이 신문은 지난달 31일 칼럼에서 한국이 일본에는 거듭 공식 사과, 반성을 받아냈으면서도 사죄를 계속 요구하고 있다라며 이에 반해 중국에게 항의의 목소리를 내지 않은 것에 대해 무원칙과 이중성이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그러게요. 왜 그럴까요? 중국 속국으로 몇천 년간 지내다 보니 중국에 이유 없이 절하는 습성이 유전자 속에 그대로 남아있기 때문일까요? 문재인 좌파 정권 하에 외교부 장관 직속 한일 일본군위 안보 피해자 문제 합의 검토 태스크포스팀은 2017년 12월 7일 위안부 합의 과정에 이면 합의가 있었다라고 발표하며 박 대통령 시절 위안부 합의는 잘못되었다고 문제 삼았지요. 그런 좌파 정권이 징용 배상 판결과 관련해 일본 기업이 배상에 응하면 나중에 한국 정부가 전액 보전한다는 방안을 비공식적으로 일본 정부에 타진했으나 일본 측이 수용하지 않았다고 아사히 신문이 지난 31일 보도했습니다. 아사히 신문에 따르면 청와대는 올해 들어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을 중심으로 징용 문제 해결 방안을 검토했으며 대법원 판결을 존중한다는 문재인의 의향을 고려해 사후 보전 방안을 올해 초 타진했다고 한일 양국 정부 관계자가 설명했습니다. 이런 구상에 대해 일본 정부 측은 기업의 지출이 보전되더라도 판결 이행은 달라지지 않으며 응할 수 없다는 반응을 내놓았다고 아사히 신문은 전했습니다. 일본 정부 관계자는 아베 총리가 징용 판결과 관련해 재임 중 강경한 조치를 요구한 것에 대해 당시 관방장관이던 스가는 한국과 일본의 경제적 관계를 중시해 온건한 대응을 원했다고 아사히 신문에 설명했습니다. 일본 총리 관저의 한 간부는 어떻게든 하고 싶다는 생각이 지금 총리는 강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마이니치 신문의 보도에 따르면 스가 총리는 문재인이 지난달 24일 전화회담에서 한중일 3국 정상회의 참석을 권하자 징용 문제의 해결이 참석 조건이라는 생각을 전했다고 외교 소식통이 밝혔습니다. 해당 소식에 네티즌들은 일본에게 밑구멍으로 구걸하는 역겨운 정권. 죽창가는 어디 갔나? 문재인 정권, 당신이 진정한 토착 외구였네. 세금 보전 크크크, 이쯤 되면 돈 펑펑 쓰고 뒷구멍 퍼주는 문정부보다
한국 세금 지킴이 일본 정부가 더 낫지 싶다고 조소했습니다. 국민의힘은 1일 일부 여론조사에서 TK 대구, 경북 지지율이 민주당에 못 미치는 결과가 나오자 원인 분석과 대책 마련에 들어갔다고 하는데요. 그러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3일 취임 후 두 번째로 광주광역시를 찾기로 했다고 합니다. 당의 텃밭이라고 할 수 있는 TK 지지율에 일부 영향을 받더라도 향후 선거에 대비해 그간 외면했던 호남 민심을 향한 서진 정책을 이어가겠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대구, 경북 지역 한 의원은 지역 주민들이 야당으로서 정체성이 모호하고 투쟁도 약하다는 말들을 한다며 김종인 위원장과 당이 내 뒷마당도 챙겨야 한다고 직격했습니다. 김종인 위원장의 좌클릭이 핵심 지지층의 거부감을 불러일으키고 있다는 취지의 주장입니다. 무소속 홍준표 의원 역시 국민의힘을 도살장에 끌려가는 소에 김종인 위원장을 사자에 각각 비유하며 김종인 위원장이 계속 이런 식이면 퇴진시켜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처럼 국민의힘이 좌클릭하며 호남에 굽신거리다가 TK 지역에서조차 외면받는 사이에 윤석열 검찰총장이 야권의 차기 대선 주자 1위로 올라선 여론조사 결과가 다시 나왔습니다. 리얼미터는 오마이뉴스 의뢰로 지난달 26일에서 30일 전국 2,576명을 조사한 결과 윤석열 총장에 대한 대선 후보 선호도가 전달보다 6.7%포인트 오른 17.2%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와 이재명 경기지사는 각각 21.5%로 공동 선두였습니다. 이낙연 대표는 전달 대비 1.0%포인트 내렸고 이재명 지사는 0.1%포인트 상승했습니다. 리얼미터 조사 기준으로 이낙연 대표는 6개월 연속 하락하며 처음으로 단독 1위를 내줬습니다. 윤석열 총장 지지율을 세부적으로 분석해보면 지역과 연령, 이념 성향, 직업 등에서 고른 지지를 받았습니다. 무엇보다 국민의힘 지지층에서 압도적 지지를 받았습니다. 국민의힘 지지자라고 응답한 응답자 중 38.8%가 윤석열 총장을 지지했습니다. 한자릿 수에 그친 다른 야권 정치인들과 비교하면 윤석열 총장에 대한 기대는 월등했습니다. 국민의힘 지지층 조사에서 홍준표 무소속 의원은 9.2%로 조사됐고 오세훈 전 서울시장 6.7%, 원희룡 제주지사 6%,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5.7%로 뒤를 이었습니다. 추미애 법무장관이 지시한 윤석열 총장 아내, 장모, 측근 수사에 대해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반부패 2부까지 동원하면서 수사 인력을 대거 투입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동원될 반부패 2부가 이견을 보이면서 중앙지검 내부에서 갈등이 벌어지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성윤 지검장은 윤석열 총장의 아내 김건희 씨의 전시기획사 코바나 컨텐츠의 협찬 관련 의혹을 반부패 2부에 배당하겠다는 입장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정작 정용환 반부패 2부장은 거부 의사를 밝혔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왜 이런 내분이 벌어졌느냐는 것입니다. 우선 코바나 컨텐츠 관련 부분은 윤 총장을 바로 겨냥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한 법조인은 이성윤 지검장은 윤석열 총장 자택을 압수수색하는 무리수도 강행할 것이라며 정권 일각에선 망신주기 압수수색을 하면 윤석열 총장도 버티기 어려울 것이란 인식이 있고 채널A 사건에서 봤듯이 이성윤 지검장도 그런 요구에 부응하지 않겠느냐고 했습니다. 반부패 2부가 이 수사를 맡지 않으려는 것에는 그런 상황이 예상됐기 때문이란 말이 나왔습니다. 게다가 전국 검사 수백 명이 추미애의 인사, 지휘, 감찰권 남발에 반발하는 글을 검찰 내부망에 올리는 등 검찰 내부 기류도 심상치 않습니다. 게다가 반부패 2부는 코바나 컨텐츠 관련 의혹을 수사에 기소할 수 있는지를 놓고도 회의적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사안은 작년 6월 코바나 컨텐츠 대표인 윤석열 총장 아내가 20세기 현대미술의 혁명가들이란 전시회를 열면서 남편을 이용해 LG전자, GS칼텍스, 우리은행, SPC 등 기업 16개에서 협찬을 받았다는 내용입니다. 이는 작년 윤석열 총장 인사청문회 과정에서도 논란이 됐는데 협찬은 전시회를 주최한 유력 언론사가 맡아 처리했고 협찬사 선정도 윤석열 총장이 총장 후보로 추천된 6월 17일 이전에 완료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여당 의원들은 당시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다면서 윤석열 총장을 적극 방어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의 한 검사는
혐의 구성도 어려워 보이는 사안이라며 그런데도 반부패부에 맡기겠다는 것은 어떻게든 사건을 만들라는 얘기라고 했습니다. 다른 검사는 채널A 사건처럼 윗선의 압박에 시달리던 담당 부장검사가 무리한 수사로 기소되는 참사가 재현되지 않으리란 법이 있느냐고 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이성윤 이 사람 갈수록 선을 넘고 있는데요. 분명한 건 윤석열이 총장에서 물러나도 그 후임으로 네가 될 것이라는 생각을 갖는다면 그거야말로 큰 착각일 겁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정권의 유효기간은 지나가고 있으니 말입니다. 1세대 프로파일러, 범죄심리 분석가로 유명한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가 사기 전과자들의 일방적 주장만 믿고 연거푸 검찰총장 수사지휘권을 발동한 추미애를 향해 범죄자들이 입만 열면 거짓말을 얼마나 잘하는지 모르는 것 같다며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이수정 교수는 월간지 신동아 11월호 인터뷰에서 지난달 16일 라임 자산운용 로비 핵심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현직 검사에게 술 접대를 했다. 야당 정치인 로비 수사를 검찰이 뭉갰다는 내용의 옥중 편지를 공개하고 사흘 뒤 추미애가 김봉현 씨 주장만 믿고 라임 사건에서 윤석열 총장이 손을 떼도록 수사 지휘권을 발동한 것과 관련 범죄자가 구치소에 앉아 검찰을 훈계하다니 진짜 웃기는 일 아닌가라며 범죄자의 조언을 받으며 정의를 실현하겠다는 추미애는 범죄자들이 입만 열면 거짓말을 얼마나 잘하는지 모르는 것 같다고 작심 비판했습니다. 이수정 교수는 인터뷰에서 김봉현 씨 입장에서는 법무부와 검찰, 여야 간 싸움을 붙이니 얼마나 재미있겠나라며 교도소를 다녀보면 숨 쉬는 것 말고는 다 거짓말인 사람들이 정말 많다. 이들은 일단 거짓말을 하고 본다. 거짓말을 100개 해서 한두 개라도 통하면 이득이니까라고 했습니다. 추미애는 범죄자의 말을 믿는다기보다는 그냥 믿고 싶을 겁니다. 왜냐고요? 정치꾼이 법무부 장관 자리에 앉아서 정치질하기에 여념없으니 말입니다. 목정우님, 윤한영님, 어려운 나라의 TV를 위해서 변함없이 구독료 후원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나라의 TV는 보다 더 양질의 컨텐츠를 생산하기 위해 자발적 구독료를 후원 형식으로 받고 있으니 많은 성원 부탁드립니다. 구독 그리고 알람 설정, 뉴스 영상 내용이 좋았다면 좋아요를 클릭해주세요.